왜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은 쉽게 익숙한 것에 길들여진다. 그리고 한번 익숙해진 것은 웬만해선 바꾸지 못한다. 물론 나도 그중 한 사람이다. 특히 나는 지독한 방향치인지라 낯선 길로 가는 걸 죽기만큼 싫어한다. 그래서 늘 다니는 길로만 다닌다. 위안이 되는 건 나만 그런 건 아니란 사실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낯선 길을 꺼려한다. 여기에는 각자의 타고난 기질도 한몫한다. 정신과적으로 성격 및 기질을 측정하는 검사가 있다. 그런데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질 중에서 서로 모순되는 두 성향이 똑같이 높게 측정된다. 하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측정하는 자극 추구 성향이고, 하나는 실패나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걸 회피하는 위험 회피 성향이다. 그 두 가지 상반되는 성향, 즉 새로운 걸 탐구하고 싶은 마음과 그랬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충돌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갈등과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두 가지 성향이 똑같이 높게 나온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신적으로 더 긴장하고 더 갈등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면 인간관계나 일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이 두 가지 성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만 그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되 열정과 도전의식도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검사 결과 그 두 가지가 다소 충돌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나의 경우 현실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이 훨씬 우세하다. 덕분에 새로운 것 앞에서는 심하게 낯가림을 하곤 한다. 내 주변에는 나와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들은 말하자면 일부러 새로운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지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새로운 길을 찾아 탐색하는 재미가 끝내준다고 한다. 하지만 그도 식당 많은 몇몇 곳을 단골로 정해놓고 그 집 음식만 먹는다. 그렇다면 우린 왜 그처럼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질과 상관없이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낯선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그토록 낯선 곳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모르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신과에서는 치료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병원 다니는 것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입원 환자라면 퇴원을 거부한다. 심하면 자살을 기도하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다. 이제부터 자신이 직면해야 할 낯선 변화가 너무도 두려운 것이다. 치료가 끝나면 자신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다. 그동안은 단지 환자라는 이유로 많은 것이 용인되었다. 자기 합리화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이해해 주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합리화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 몸처럼 익숙했던 모든 것들과 단호하게 작별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에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포를 가져온다. 그런 괴로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치료를 그만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환자들만 그런 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에는 친밀감을, 낯선 것에는 공포를 느낀다. 특히 익숙함에 대한 동경은 새들의 기소 본능만큼이나 강렬하다. 그러니 어찌 쉽게 낯선 길을 선택하고 가보지 않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단 말인가? 웬만하면 그저 다니는 곳을 계속해서 다니는 수밖에. 우리가 낯선 곳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또 있다. 그곳에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린 역시 웬만하면 단골 식당, 단골 미장원, 단골 이발소 등을 정해놓고 살아간다.
적어도 그들은 내가 뭘 원하는지 잘 안다. 단골 식당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은 내가 음식을 짜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 반찬 중에 무엇을 더 달라고 하는지 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척척 알아서 내주고 할인도 해준다. 반면에 모르는 곳에 가면 그들은 나를 반갑게 대해주지도 않고 알아서 서비스 해주지도 않는다. 그런 경험 다들 있을 것이다. 누군가와 같이 어디를 갔는데 주인이 단골인 상대방에게만 아는 척을 하고 나한테는 대면대면하게 구는 바람에 불편함을 느낀 경험 말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린 그런 일에 쉽게 마음이 상한다. 상대방이 내 존재를 알아주는가 아닌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대학병원에 있는 동기나 선배들에게 진료 약속 시간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하곤 한다. 원칙대로 예약을 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정말 거절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줄 때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담당 의사에게 직접 자기에 관해 언급해달라는 부탁을 해오기도 한다. 나는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용건이 있을 때조차도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면 또 할 수 없이 전화를 하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그 후 사람들의 반응이다. 의사가 자기한테 누구 소개로 왔다는 이야기를 안 하던데 내가 전화한 게 맞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시 소개로 가니 대접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때마다 나는 잠자코 그들의 얘기를 들어준다. 그들이 그렇게 내게 부탁하는 심리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상대방이 내 존재를 알아주는 약간의 특별 대접을 받고 싶은 것뿐이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는 그런 특별 대접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계속해서 익숙한 곳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종류든 집착이 생겨나는 이유는 한 가지다. 바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집착이 그것을 잘 설명해준다. 사랑이 멀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관계가 변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계 자체가 변화했건만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 집착이 생겨나는 것이다. 사랑만이 아니다. 그건 인생의 모든 면에 다 적용된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이 음식에 집착하는 것도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명백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상황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젊음에 집착해 성형 중독이 되는 이유도 나이 들어가는 순간순간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루 일과도 반드시 정해진 순서대로 전개되어야 견디는 사람들도 있다. 어느 작가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완벽주의와 소심함의 합병증이라고 불렀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다. 그런 타입은 데이트도 전날 세운 스케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 아주 약간의 틀어짐이나 변화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떨치고 일어나면 분명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걸 알면서도 현실의 안주에 오직 시간만을 죽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자신이 그래야만 하는 온갖 이유를 다 수집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역시 하나뿐이다. 행동해야 하는 변화가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삶의 어느 불행한 순간에 고착되고 마는 것이다. 영국 작가 줄리언 반스는 자신의 소설 내 말 좀 들어봐에서 주인공 줄리언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야채가게 주인은 아주 세심하게 매번 모든 상품에 대문자로 아포스트로피를 붙여놓곤 했어. 우린 그 잘못됨과 끈질김을 우습고 약간 불쌍하게 여겼어. 그런데 난 오늘 그게 하나도 우습지 않았어. 그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슬픈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슬펐던 건 한 번 잘못 쓰고는 다음 상표도 잘못 쓰고 다음 상표도 잘못 쓰고
그리고 또 다음 상표도 계속 잘못 썼기 때문이야. 언젠가 그 문장을 읽으면서 나 역시 슬픔을 느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지 못하고 불행한 상황에 고착되고 마는 모습을 몇 줄의 문장으로 절묘하게 표현해 놓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린 인간인지라 한번 마음이 기울게 되면 그걸 바꾸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그게 의도했던 것이든 아니든 잘못된 선택이었든 아니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변화가 두려운 것이다. 그러다가 모든 걸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면 마침내 불행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좋기는 그 전에 내게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일 것이다. 거창하게 말하면 변화는 자신을 재창조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이나 습관을 가감히 벗어던질 수 있어야 한다. 단지 내게 익숙하다는 이유로 옆에 끼고 있던 많은 것들과도 아낌없이 헤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소소한 변화부터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늘 다녀서 눈에 익은 길이든 단순히 친절한 단골 음식점이든 바꾸어 보려는 의지를 가져보는 것이다. 어쩌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선한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그런 소소하고 일상적인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변화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멋진 모습을 연출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선 나부터 그런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분명 매우 즐겁고 멋진 일일 것이므로.